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취재를 했었는데 조국혁신당이 회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요. 이제 기회가 많지 않은데 지방선거를 지금 목적으로 그렇죠. 사실 달려가는 거라서 연말 되면 이제 지방선거 사실은 경쟁 구도가 나오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국혁신당에 이런 조언을 했어요. 어떤 조언을 했냐면 조국 대표가 이 사건 있기 전에 결국은 내세우는 어떤 가치들 있잖아요. 뭐 쇄빙선 3년은 뭐 너무 길다 이렇게 했던 것들이 그동안은 그러니까 이분은 붉은 이슈에는 강해요. 저기 멀리는 태양을 잡겠다 내가 이런 건 강한데 정작 자기 발밑에는 뭐가 무슨 일이라는지도 몰라. 근데 사실은 그 디테일 속에서 리더가 챙길 거 챙길 조직을 다시 완비하고 갈 의무가 있거든요. 저는 사실 마지막 딱 한마디 드릴게요. 비대위원장 간 거는 너무 자신감에 가득 차 있어요. 본인이 해결할 수 있다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사람의 감정의 문제는. 너무 이분이 꽃길만 걸으려고 그런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신감의 문제라기보다는 비대위원장이라고 하는 외피가 없으면 내가 불안한 거지. 불안해한 것 같아요. 조국 전 대표 비대위원장 선출됐어요. 오늘 뭐 저간에 뭐 있겠지만 취임 일성은 이제 강미정 전 대변인 사태에 대해서 뭐 본인 이제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고 이제 사과 한번 하고 뭐 당직도 돌아온다면 이제 다시 당직과 뭐 당원의 이런 문을 열어놨다. 뭐 이 정도 메시지 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거 보세요? 저는 모르겠어요. 왜 그 자연스러운 정치의 어떤 방식이 있는 건데 왜 그렇게 어색하게 하는 건지. 그래서 저는 제일 어색한 게 뭐냐면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조국이 비대위원장 한다? 그러면 뭐 언제까지 비대위 할 거예요? 다시 이제 전당대회 열어가지고 그죠. 다시 당대표 선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명함만 바꿀 겁니까? 그거 이상하잖아요. 아무리 조국 혁신당의 조국이 뭐 우선 대주주라는 거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국민에게 보여주는 형식이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저 같으면 진짜 아무리 생각을 해도 조금 괜찮으신 동망 있는 분 불러가지고 당 혁신하고 좀 잠자코 SNS 좀 끊고 좀 자숙하다가 나중에 지방선거 앞두고 딱 나타나가지고 죄송했다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너무나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또 한간에 들어보면 제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네. 왜 그랬냐고 도대체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모르겠지만 뭐 말렸대요. 근데 본인의 의지가 강했다는 또 썰도 있더라고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 조국 전 대표한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강성필 대변인 말이 맞다고 봐요. 사실 조국 대표는 이번에 비대위원장이 될 이유가 없어요. 비대위원장 돼도 사실은 별 의미도 없고 오히려 본인은 그냥 평당원으로서 백의종군하는 모습을 좀 보였어야 돼요. 자꾸 자기가 나서고 자기가 뭐 대표되고 이런 거는 나는 이 상황에서는 오히려 맞지 않다고 봐요. 실제 그분이 그렇게 하든 안 하든 그분은 조국당의 대표예요. 정신적 그리고 실질적 대표예요. 그렇죠. 창당 예, 예. 교육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좀 품이 큰 정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조국 대표는 좀 어떻게 보면은 되게 너무 곱게 자라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되게 엘리트적이고 이렇게 아름다운 문장으로 사람들의 감성을 되게 자극하는 부분은 있는데 그 일반 국민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그 기대하는 그런 정도의 거친 내지는 그냥 평범한 그런 종류의 리더십은 잘 발휘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약간 정무 감각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 물론 이제 본인이 사실은 좀 억울하게 당해가지고 교도소 갔다 왔으니까 그렇죠. 돌입당한 건 있죠. 일부러 이제 더 그거를 조금 뭐 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건 필요했을 거예요. 본인 입장에서는. 그걸 뭐 욕심이라면 욕심이고 아니라면 아니고 이제 좀 서력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지. 그래서 오히려 나는 근데 그런 걸 좀 참고 조금만 참고 시간을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훨씬 더 이분의 진정성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또 비대위원장으로 또 비대위원장 이것도 이렇게 시끄러운 와중에 비대위원장이 된 걸 보고 제가 조금 좀 의아스럽다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조국 대표가 가는 길은 아마 자기가 생각하는 올바른 길로 갈 것이고 거기에 또 12명이나 되는 의원들이 계시니까 또 조국 당은 그 동안에 조국 당이 가지고 있는 또 이 독특한 자기만의 이 색깔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맞춰가지고 잘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더 이렇게 카리스마 있게 조금 더 사람을 이렇게 아우르고 좀 더 품어주고 덕이 있는 모습 그런 걸 좀 보여주면 훨씬 훌륭한 리더가 될 것 같아요.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취재를 했었는데 조국혁신당이 그 이제 빠져나갈 수 있는 게 회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요. 이제 기회가 많지 않는데 지방선거를 지금 목적으로 그렇죠. 사실 달려가는 거라서 연말 되면 이제 지방선거 사실은 경쟁 구도가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국혁신당에 이런 그 조언을 했어요. 어떤 조언을 했냐면 조국 대표가 이 사건 있기 전에
결국은 내세우는 어떤 가치들 있잖아요. 뭐 쇄빙선 3년은 뭐 너무 길다 이렇게 했던 것들이 그 동안은 그러니까 이분은 굵은 이슈에는 강해요. 그러니까 저기 멀리 있는 태양을 잡겠다 내가 이런 건 강한데 정작 자기 발 밑에는 뭐가 무슨 일이 하는지도 몰라. 예, 근데 사실은 그 디테일 속에서 리더가 챙길 걸 챙기면 조직을 다시 완비하고 갈 의무가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안에서 당시에 느낀 게 뭐냐면 창당의 주역들 있죠. 그러니까 조국 대표 머릿속에 있는 넘버링 있을 거 아니에요. 넘버 1, 2, 3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거 본 거예요. 이번 사태를 보고. 아, 2, 3번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 밑에 15번은 밟아도 되는구나.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아직 이게 해소가 안 됐어요. 이게 해소가 안 됐고 조 대표가 그래서 이거를 명확하게 한번 해소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런 점도 있지만 조국 혁신당이 지방선거를 준비한다? 당연히 정당이 이제 지방선거 준비한 거는 맞지만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지방선거가 얼마나 저는 조국 혁신당에게 의미가 있을지 총선은 모르겠지만 저는 지방선거는 전 조국 혁신당이 저는 어렵다고 봐요. 특히나 호남에서 뭐 물론 민주당에서 공천 못 받은 사람들이 조국 혁신당으로 갈 수도 있죠. 무소속 나가는 것보다는 조국 혁신당 가는 게 나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저는 그래봤자 기초단체장급이지 결국에는 지방선거라는 것은 뭐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뭐 그다음 민주당으로 따졌을 때는 이제 호남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호남은 그동안 조국 혁신당이 없었기 때문에 설사 조국 혁신당이 가져가든 민주당이 가져가든 다 같은 우군이기 때문에 그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결국에는 서울시장이거든요. 지방선거의 꽃은. 저는 지방선거에 그렇게 머물 필요도 없다고 봐요. 아니 저는 노무현 정신을 만약에 계승하시려면 확장성 있게 나가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조 대표가 중요하죠. 호남에서 그러니까 민주당도 물론 호남이 텃밭이긴 하지만 이건 정무적으로 그런 거예요. 호남에서 거기서 제로섬 게임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냉정히 말해서 호남에 조국 혁신당이 나온 거잖아요. 경선 2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해서 떨어진 사람들이 미리 반발적 빠르게 탈당을 합니다. 그럼 조국 혁신당에서 붙는 거야 본선에서. 이게 경선이지 본선이에요. 그렇지. 네, 상향 경쟁은 그래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되든지 호남에서는 별 의미 없다는 거야. 네, 결국에는. 네. 그러니까 그게 또 어떻게 확장성이라는 게 결국 지방선거의 꽃은 서울시장이라니까 경기도지사하고. 그래서 약간 저는 이제 추천드리는 게 할 수만 있다면 부산도 괜찮은데 만약에 조국 혁신당에서 대구에서 한 절반을 갖고 올 수 있잖아요. 누가 조국 대표를 대선 후보로 안 봅니까? 호남에서 바로 대선 후보로 올라와요. 네. 왜냐면 호남이 전략적 투표를 하거든. 그래서 본인이 험지에 가서 험지에서 채굴을 하셔야 돼. 그럼요, 맞아요. 그러니까 인생 쉽게 살라고 하시면 안 된다고요. 바로 그거야. 정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리고 저는 사실 마지막 딱 한마디 드릴게요. 비대위원장 간 거는 너무 자신감에 가득 차 있어요. 본인이 해결할 수 있다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사람의 감정의 문제는. 너무 이분이 꽃길만 걸으려고 그런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자신감의 문제라기보다는 비대위원장이라고 하는 외피가 없으면 내가 불안한 거지. 불안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무엇을 하든 사실 할 수 있거든요. 그 정도 능력과 역량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당을 만들어서 여기까지 지금 만들어냈잖아요. 그리고 조국 혁신당을 응원하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러면 자신감을 가지고 이런 외피 필요 없이 이런 사치스러운 외투 안 입어도 난 내 자신으로 승부할 수 있다. 이걸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인물이죠 사실은. 네, 근데 나는 비대위원장이 비었으면 비대위원장을 내가 해야 돼. 내가 대표가 돼야 돼. 뭐 항상 그 좋은 것만 이렇게 하시잖아요. 나는 그거는 오히려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SH맘님이 나는 너무 감사한 게 너무 고맙습니다. 10년차 민주당원으로서 겸공 매불쇼 질문하는 기자들 뉴스 하이킥 등 기자들은 아니고 기자인데 뭐 감사합니다. 네, 뭐 디테일 들을 수도 있고. 아유 정말 사람이 진짜 왜 그러니 끝까지 읽게 좀 내버려 두면. 야 임정주. 아니 알려드려. 임정주 김정주. 네, 답변하는 기자라고 안 해서 얼마입니까?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진보 언론 중심으로 드는 사람입니다. 저는 김어준 씨 진심 믿습니다. 이명박 때부터 박혀받고 힘들었던 사람이에요. 언제나 사람이 완벽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다 동지이니까 갈라치기에 흔들리지 말고 이거 서로에게 상처 주지 맙시다. 진보는 분열되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말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세 분 다 두 분 다 고언을 주신 거고 조국 대표가 잘하길 바라면서. 그럼요. 잘해야 무정당인데. 네, 역량을 뽐내면서 소나무당도 탈당하시더라고요. 전 탈당했지만 탈당의 문제는 아니고 탈당했고 안 했고 떠나가지고 어. 그 당시에 이 당이 만들어진 이유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그 내보내기 위해서 민주당이 해야 될 역할이 있고 아, 그보다 그렇죠. 좀 더 거칠게 행동해야 되는 당이 필요했던 거고 뭐 이제 이런 역할 분담이 있었잖아요. 난 그쵸. 소나무당이 좀 더 거친 측면에서의 그런 앞에 나가는 그런 당이었다고 생각을 근데 해요. 그건 궁금한 건데 왜 소나무당이에요? 왜 소나무예요? 늘 푸른 소나무처럼 항상 변하지 말고. 변하지 말고. 아 그래요? 네. 나도 민주당의 그 나무 나무가 소나무여서. 그거는 모르겠고 그 손혜원 의원이 옛날에 만들어 놓은 그 로고가 그죠. 그거였대요. 네. 손해우는. 네. 소나무당. 그리고 소나무 송 연길의 송이 또 소나무 느낌이 송이. 나잖아요. 여기도 네. 조국혁신당이네 일종의. 일인정당이네 거기도 그러면. 아니, 근데 이제 그렇게 우리는 뭐 하지 않고 태세전 아니요? 네. 아니지.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진정성을 확인하잖아. 어. 송영길 대표 이번에 보세요. 네. 나는 정면승부에서 무죄 받고 나오겠다. 음. 나한테 이런 거 저런 거 뭐 아까 사면 이런 거 하지 말아라. 난 내가 알아서 할게. 그리고 나는 내가 정정당당하게 이 파고를 헤쳐 나가고 나면 민주당으로 다시 합당할 거다. 나 그때 나 받아달라. 이 얘기했잖아요. 그쵸. 네, 그거 되게 중요한 훌륭하십니다. 부분이죠. 훌륭하십니다. 응원합니다. 알겠습니다.